안녕하세요. 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과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1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제1항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근본 원칙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앞쪽은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분명 맞는데 이게 조건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 크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거는 지금 실질과 형식이 그대로 연음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발음이 되겠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꽃을이라고 해서 요렇게 발음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 우선 꽃만이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비음화에 의해서 꽃만 요렇게 발음이 되겠죠. 발음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꼬치가 되겠고 꽃을이 되겠고 꽃만이 되겠습니다. 꽃만. 자, 우선 꽃이 꽃을 꽃만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요게 되겠죠. 이것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만약에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의미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말 그대로 지금 발음 나는 그대로라고 이렇게 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조금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의미 파악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은 독서 능률이 저하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하지만은 한글 맞춤법을 정해서 어법에 맞도록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의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제4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우선 자음의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만 좀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우선 기억에 해당하는 기억에다가 체크 하나 해 두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세 번째는 시옷이 되겠죠. 시옷. 자,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다른 말처럼 이거와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자음에 따라 가지고 리을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이런 형식으로 적게 됩니다. 하지만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시옷은 다르겠죠. 처음에는 이 세 가지도 니은과 마찬가지 이런 형식으로 적자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 발음 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 관용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용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시옷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부터 이까지 나오고 있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라고 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한글 사전, 그러니까 사전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분명히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자음을 보게 되면은 디귿과 리을이 있습니다. 디귿과 리을 사이에 요 쌍디귿을 여러분들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사이에 쌍디귿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모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 부분이 있습니다. 위 부분. 자, 모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으 부분이 있죠. 으 부분. 이 사이에
이 사이에 U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디귿과 리을 사이에 쌍디귿, 그다음 위, 의 사이에 U, 요것만 하나 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올릴 때 자모의 순서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 우선 첫 번째 소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항을 보게 되면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로 나온다라는 것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해도 되지만은, 근데 이제 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명히 발음에 있어서 분명히 된소리로 바뀔 어떤 규정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앞쪽에서 의문의 변동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 된소리가 나오는 어떤 규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오는 이 된소리라는 것은 발음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안울림 예사 소리와 안울림 예사 사이에서 보통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된소리 규정이 있었었죠. 물론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역이라든지 디귿이라든지 비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안울림 예사와 만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된소리 대기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환경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눈 된소리는 그렇죠, 된소리로 적는 이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와 어 사이에 쌍지읒이 들어가고 있겠죠.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받침 니은, 이응, 그 다음에 미음, 리을이 있는데, 이것이 뒤에 된소리로 만드는 필연적인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나올 때는 역시 그냥 된소리로 표기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 분명히 주어진 환경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나오는 이제 된소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역, 비읍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역, 비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역, 비읍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국밥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은, 국밥. 자, 안울림 예사에 해당하는 기역이 분명히 규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울림 예사가 만났을 때 국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발음되는 이런 것들이 된소리 대기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가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한 형태소 내부 안에서 기역과 비읍은 분명히 된소리 대기의 어떤 하나의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험화의 규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얘네들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게 되면은 국외음화가 나타나고 있겠죠. 국외음화 역시 우리 앞쪽에서 의문의 변동에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는 6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소리의 받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즉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인데, 즉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그냥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 꿀팁 밑쪽을 보시게 되면은 본디 디귿 받침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단어가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우선 오른쪽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본디 디귿 받침을 갖는 단어라고 해서, 자, 지금 곧장을 보게 되면은 똑바로 곧개라고 해서 곧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낯가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나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나달할 때 티귿 받침으로 나오고 있는데 티귿이 아니라 디귿이 되겠습니다. 나달할 때.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디귿이 지금 나오고 있고 디귿으로 지금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낯가리 할 때는 지금 디귿 받침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본디 디귿 받침을 갖추고 있다라든지 호전작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호전작용으로 가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술이 되겠죠. 술. 이런 것처럼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소리는 디귿이지만 표깃은 티귿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바깥과 연관이 되는 거죠. 바깥과 지금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소리는 분명히 디귿이지만은 바깥이라는 티귿에 여기와 연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밥벽 같은 경우에는 바깥벽, 그 다음에 이제 뭐 밥 부모 같은 경우에는 늘 집 바깥에 계신 부모라고 해서, 자, 지금 바깥 이런 것처럼 바깥과 관련된 연관성을 살리기 위해 밑에 받침이 티귿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게 되면은 게레메페해라고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여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어이. 자, 어이에 해당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을 때는 여이에 해당하는 예로 적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게레메페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이가 아니라 어이에 해당하는 에. 자, 이렇게 지금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꿀팁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개송 있고 게시판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현실 발음이 모두 어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요거는 개로 적는다 해서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송은 불교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의 공덕이라든지 부처의 뭐 가르침을 뭐 찬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노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제 9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9항은 먼저 밑에 나오고 있는 꿀팁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가 되겠죠.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시게 되면은 단어의 둘째 음절이 되는데, 둘째 음절에서는 의가 될 수도 있고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있겠죠. 요게 있으면 꿀팁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것은 의가 되겠죠. 의. 그래서 발음을 할 때 그대로 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둘째 음절이 되는데 이 둘째 음절에서는 그렇죠, 요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제9항의 첫 번째 예로 나오고 있는 발음은 의 또는 이 둘 다 발음으로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꿀팁 세 번째를 보면은 초성의 자음을 갖는 경우에서 나오고 있는데, 초성의 자음을 가질 때는 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을 보면은 닝큼 있죠. 닝큼도 역시 마찬가지 발음을 하게 되면은 닝은 요렇게 닝큼이라고 해서 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왜? 초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초성의 자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가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와 애가 되겠습니다. 의와 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두음법칙이 되는데, 우선 한자음 여, 뇨, 뉴, 니가 되겠죠. 이때 단어의 첫머리 올 때는 니은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응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표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다만을 보게 되면은 다만에서 의존 명사는 니은 그대로 인정을 지금 야녀음을 인정을 하고 있죠. 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금 한양이라고 했었을 때 금 한 양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죠. 니은. 자, 이렇게 의존 명사로 나올 때는 야녀는 인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량중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이라든지 약재에 해당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량중도 역시 마찬가지 은, 두, 량중 역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124쪽에 붙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요뉴니에 해당하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오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두 번째 음절이 되는 것이겠죠. 남녀, 당뇨, 견유, 은닉 같은 경우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붙임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에서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자, 이때는 두음법칙에 따라서 이응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 플러스 여성, 공 플러스 연불, 그 다음에 이제 남존 뒤에 여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붙임 3번도 역시 마찬가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번에 준해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으면 되는 것이겠죠. 여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얘는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거기. 자, 이번에 11항으로 가게 되면은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 되겠습니다. 랴려 레료 류리가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응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올바른 표기와 틀린 표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전체 6개의 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 다만이 나오고 있죠. 다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만 같은 경우에는 량과 리가 되겠습니다. 량과 리. 자, 여러분들 이 량과 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객차 50량 기차 객차할 때 또는 이제 심리라고 할 때, 자, 이때는 역시 우리 앞쪽에서 봤었던 이런 그만량 요런 것처럼 여기서는 량과 리는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게 되면은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서 리가 되겠습니다. 리. 량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여기 설명을 드린 대로 객차 50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1번은 단어 첫머리 위에 려뇨뉴니에 해당하는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이렇게 적는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를 들게 되면은 요거는 좀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번 나왔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연예인 이름으로 들면은 그 지상렬이라는 이제 개그맨이 한 분 계시죠. 자, 연예인 이름으로 가게 되면은 자음이 되죠. 자음. 앞받침에 지금 마지막 종성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음으로 끝이 될 때는, 자, 앞이 자음으로 끝이 날 때는 열과 률로 끝을 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나머지 모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음은 열과 율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재율이라는 거 있죠. 우리 운문으로 갈 때 내재율이 되겠습니다. 앞이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있으니까 요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모음이 이 열과 율로 가느냐? 아닙니다. 모든 모음 플러스 자음 하나입니다. 니은. 요것이 열과 율로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분 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100분이 되겠죠. 분. 니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률이 아니라 이응에 해당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 하나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고 있는 열과 율은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가셔서 외자로 된 이름, 그 다음에 붙임 3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붙임 3번. 자, 지금 국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붙임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국련으로 가고 있죠. 국련. 이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플러스 연합이 되는 것인데, 국제와 연합을 줄일 때 이렇게 리을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을 보면은 합성어가 줄어서 각각 자리병 떼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말이 되겠습니다.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리을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제연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제 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자, 요것을 요거와 요거를 줄이니까 이것이 리을로 요렇게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4번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역이용이 되겠습니다. 역이용. 네,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2항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한자음이 되겠습니다. 한자음. 자, 한자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첫머리 올 때는 네, 이응이 아니라 니은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자, 먼저 첫 번째 그 표에 나오고 있는 6개의 예들은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고 붙임 1번도 네, 쉽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다음 쪽 126쪽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네, 쭉 보시고, 자, 이번에는 127쪽의 형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 자, 형태는 채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채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값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값시.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값시, 값을, 값세, 값도, 값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 채언과 구별하였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이렇게 적는 내용들이 되겠고, 자, 그래서 채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128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간과 어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간과 어미를 보게 되면은 기본형이 이제 먹다, 먹고, 먹어, 그 다음에 먹으니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학습을 했던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되는데, 어간과 어미는 분명히 구별하여 써야 됩니다. 구별해서. 자, 이제 붙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임 1번으로 가면은 2개의 용언이 어울려 1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여러분들 이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간의 원형이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높다가 있으면은 높다가 있으면은 네, 이 높이라는 것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네, 이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웅이라고 해서 집 플러스 웅이 되는데, 요것이 우리가 나중에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지붕이 되는 것이겠죠. 지붕. 자, 그러면 원래 원형은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맞는데 표기상으로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비읍이 없는 거죠. 지금 뭔가 지금 원형이 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요 사라진 것을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높 뒤에 이가 했다. 높다에다가 이가 결합이 되어서 높이가 되었을 때, 파산명사가 되었을 때, 이때는 지금 높 자체 어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쓴다. 어간의 원형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번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간의 원형이 살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넘다 플러스 지다가 되는데 넘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간의 원형을 지금 밝혀 적고 있는 예들이 되겠죠. 늘어나다를 보게 되면은 늘다, 부피,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늘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늘어지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늘어지다는 길어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금 늘다 역시 그대로 살아있죠. 돌아가다도 돌다가 살아있습니다.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들다, 안쪽으로 들어오다, 들입이 되겠죠. 역시 들다가 그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가로 2번을 보게 되면은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뜻에서 멀어지다라는 것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들다와 나다가 되고 살다와 지다가 되고 쓸다와 지금 지다가 되는 것인데, 딱 봐도 어간이 뭔가 없죠. 네, 원형을 지금 밝혀서 적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지다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비 있죠. 빗자루 할 때 이 비를 쓸다 플러스 지금 지다의 결합이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쓰러지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다와 지다 자체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어간에, 그러니까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쓸다 플러스 지다와 쓰러지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네, 이렇게 쓰러지다라는 이제 안 좋은 네,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거랑 지금 크게 어떻습니까? 네, 구별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간의 원형에서 분명히 의미가 멀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해서 쓸다의 쓸이 안 들어가고 있고 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 받침이 그렇죠. 이어적기로 그대로 연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고,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은 보통 밑에 있는 이 받침이 그렇죠 뒤로 네 그대로 보통 이어적기 연음으로 보통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 종결형은 오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종결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부시오는 그냥 종결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부시요라고 해서 연결형일 때는 반점이 들어가고, 저것은 먹이오라고 해서 요 마지막은 종결형일 때는 요걸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쉽습니다. 자, 밑에 보면 왼쪽은 다 보십시오. 종결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서 오가 되겠죠. 이것은 책이요, 1일이 옷이요, 이것은 책이 아니요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종결이 되겠습니다. 종결. 오른쪽은 요로 발음이 나더라도 네, 종결에서는 요로 쓰면 안 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붙임 3번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결형일 때는 요로 쓰고 반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요가 아니라 이것은 책이요라고 해서 요 어떻습니까? 뒤가 그렇죠, 온점이 아니라 반점이 되겠죠. 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겁니다. 쉼표가 왔기 때문에 연결형이니까 첫 번째가 맞는 거죠. 저것은 부시오 역시 맞습니다. 연결형이기 때문에 반점, 네, 쉼표 들어가면 됩니다. 저것은 먹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맞고 밑에 두 번째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6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항은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보통 이제 아, 오, 즉 이제 양성이 왔었을 때는 아가 되고, 그 밖에 네, 이제 음성이 왔었을 때는, 그 밖은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음성으로 왔었을 때는 어로 쓴다라고 해서 네, 이것은 우리 앞쪽에서 모음에 해당하는 이제 네, 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축약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탈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많이 살펴봤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130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 18항을 보게 되면은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뭐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역시 앞쪽에서 했던 거죠.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 규정인데 우리 앞쪽에서 거의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는 활용을 할 때 네, 리을이 만약에 줄어들거나 이제 탈락이 되면 그 탈락되는 그대로 네, 활용이 되겠습니다. 활용. 갈다가 있으면은 간이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라고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준 대로 적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붙임으로 가게 되면은 네, 붙임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는 머지않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머지라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멀지 않아가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리은이 줄게 되면은 준대로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붙임 부분을 보면은 우선 마지 못하다가 있는데, 마지 못하다는 말지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지 않아라고 해서 머지 않아가 되겠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 활용되는 과정에서 시옷, 네, 그따, 그거, 네, 요거 시옷 불규칙용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장으로 이제 가셔서 다음 쪽에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네, 푸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간의 끝 으가 주로 질 적에 이때 뒤에 어미가 어가 주로 오게 되겠죠. 이때 푸 플러스 어가 퍼. 네, 그 다음에 끄 플러스 어가 꺼.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역시 앞쪽에서 우리가 다 학습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번과 6번에 나오고 있는 것들도 다 불규칙해 활용돼 여러분들 앞에 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7번으로 가게 되면은 하다에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러 바뀌고 있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하다 플러스 이제 아가 결합이 되면 하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음을 할 때 하아가 하여라고 해서 분명히 여러 발음이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바뀔 때는 그대로 하아가 하여, 그 다음에 하아
하아서가 하여서, 그 다음에 하아도가 하여도가 되겠고, 하아라가 하여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았다가 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규정을 적용하면은 제가 방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간 하 뒤에는 분명히 어미 아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발음상에 분명히 여로 발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형태인 여로 이렇게 적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는 지금 이라든지 미음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이 있는데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되겠죠.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높이 같은 경우 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자, 1번을 보면은 길다의 길 플러스 이 길 어떻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도 역시 마찬가지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 어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나오고 있는 133쪽에 4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발다에 뭐가 되겠습니까? 박다에다가 희가 붙어서 되는 거죠. 박다에다가 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익다에 희가 되겠고 작다에 희가 붙어서 된 경우 역시 어간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어간의 이 또는 음이 붙어서 명사가 바뀐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간의 지금 의미, 즉 뜻과 멀어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뭐가? 그렇죠. 뭐 이어적기라든지 분명히 어간이 뭔가 하나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굽돌이를 보게 되면은 굽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돌다가 되는 것인데 굽 플러스 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굽이 있겠고 돌과 이가 돌다에 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것이 그대로 돌이 아니라 도리로 가게 되겠죠. 도리. 분명히 어간의 원형이 없습니다. 하나가 분명히 사라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 것이 되겠고 의미 자체도 뜻과도 멀어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1번 명사로 바뀐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귀머거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귀머거리 같은 경우에도 귀먹에다가 요거에다가 어리가 됩니다. 어리. 이것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 예이기 때문에 기억이 뒤로 그대로 가주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귀머거리.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얘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같은 경우에는 넘 플러스 우가 되겠죠. 넘 플러스 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요것이 너무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3번을 보게 되면은 동사 남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붙어가 있고 그 다음에 쫓아가 있는 것이겠죠. 쫓아. 자, 그래서 남다, 붙다, 쫓다가 있으면은 여기에 조사로 바뀌어서 뜻이 달라졌던 것들 그대로 남 플러스 아, 붙 플러스 쫓 플러스 아가 되는데 역시 밑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뒤로 연음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20항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명사 뒤에 역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들이 되겠죠. 그대로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4쪽에 붙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 번째 얘가 지금 꼬락선이가 나오고 있죠. 요거는 꼴 플러스 악선이가 되겠죠. 악선이. 근데 이게 꼴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꼬락선이라고 해서 리을이 그대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간의 그러니까 원형이 지금 밝혀서 적지 않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항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21항에 나오고 있는 우선 1번과 2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선 한번 보시고 다만을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을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할짝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할 같은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할 같은 경우에는 요게 들어가겠죠. 할. 요게 들어갈 것이고 널따랐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요게 맞습니다. 요게 나머지도 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겹점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할에 티귿이 없고 널따랐다는 지금 넙에 해당하는 비읍이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말끔하다 같은 경우에는 막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리을 뒤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지금 분명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 단어는 분명히
그 어원을 볼 때 할다라든지 네, 넓다 이런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어감 부분이 이렇게 겹자음 중에서 대표되는 발음이 여기서는 할, 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발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소리가 지금 전혀 어떻습니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널이라든지 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현실적으로 계속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할짝거리다부터 싫다, 실 것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리을과 히읗이 되겠죠. 히읗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지금 현실 발음 속에서 이렇게만 발음이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을 보게 되면은 넙치가 있습니다. 넙치. 이 넙치도 원래는 넓다가 되겠죠. 넓다와 지금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보이고 있지만은 어원의 형태와 사실 멀어진 것이 되겠죠. 멀어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넙치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5쪽에 제22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 이루어진 말들, 그 어간을 밝혀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저희 사동 피동 전미사 있습니다.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죽다에다가 사동 전미사 이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죽이다가 되는 것이고 발음하면은 죽이다가 되는 것이겠죠. 죽이다. 자, 하지만 죽이다로 지금 발음이 되지만은 네, 어간의 그 어원은 이제 밝혀서 죽이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밝혀 적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본 뜻에서 지금 멀어진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돌이다가 있습니다. 돌이다. 돌이다는 우리가 돌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돌다가 되면은 돌이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돌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네,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것은 어간의 원형을 분명히 어간이 어원의 원형과 이제 뭔가 어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원의 뜻과 약간 멀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즉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치, 뜨리, 트리 네, 이런 것들은 강세 전미사가 되겠죠. 자, 지금 분명히 노타가 있습니다. 즉 노타에 즉 강세 전미사 치가 붙게 되면은 노치다로 분명히 발음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노치다와 노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연관관계가 네, 분명히 있는 거죠.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붙임으로 가게 되면은 붙임은 밑 다가 되겠죠. 붙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과 업과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미덥다라고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자, 지금 업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부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자, 그렇게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여기까지 네, 우선 한글 맞춤법에 네, 우선 제 22항까지 우선 쭉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한글 맞춤법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앞쪽에서 네,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이라든지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쭉 봤는데 요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형태라든지 이제 소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형식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셔서 네,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 위주로 좀 학습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한글 맞춤하고 표준어 네,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릴 테니 네,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 시간은 네, 우선 여기서 네, 마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네, 19강이 되겠죠. 네, 한글 맞춤법은 제 23항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